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진행의 아나운서 김민주입니다.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내느냐입니다. 저희 마스터 플랜에서는 다양한 스타일의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시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여러분에게 올바른 투자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뭘 보고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50분 동안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내일 시장에서도 성공적인 투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저와 함께 마감 시황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양시장은 파란불 띄며 장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0.84% 하락한 2697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0.26% 하락한 734포인트에서 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동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에서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물량을 뒷받쳐주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코스닥 역시 살펴보시면 개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세, 외국인은 홀로 물량을 출회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장 자세하게 살펴보고 여러분을 소액에서 100억 부자로 가는 길로 활짝 열어주실 마스터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은요. 단기 수익 마스터 김충성 마스터님이십니다. 우리 마스터님은요. 다양한 투자 대회에서 우승하신 경력으로 정말 많은 방송사에서 러브콜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또 마스터님께서는 굉장히 종목을 잘 잡으셔서 종목 백발백중 마스터님이시기도 한데요. 어떤 종목 잡았는지 저와 함께 결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5월 9일 마스터픽 종목으로 가져오신 이 ISTK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픽 종목은요. 저희 방송에서 마스터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신 끼 있는 종목을 방송 중에 알려주시는 건데요. 이 ISTK 공략일을 기준으로요. 쭉 우상해 가는 모습 보여주더니 최고가 기준으로 무려 40%의 기분 좋은 수익률을 내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보시면요. 5월 16일 마스터픽 종목으로 가져오셨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스트라시스인데요. 공략일을 기준으로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더니 최고가 기준으로 15%의 또 기분 좋은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수익 내는 두 종목, 마스터픽 종목 오늘 방송에도 마찬가지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측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도 마스터님께서 직접 이 팍스통신망 안에서 이 마스터픽 종목 오늘도 공개해 줄 예정이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미리 들어오셔서 이 마스터픽 정보, 돈이 되는 정보 꼭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마스터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자산의 꿈 여러분도 현실이 되실 수 있습니다. 2부도 한번 힘차게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은요. 다양한 투자 대회에서 우승하신 경력으로 많은 방송사에서 러브콜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종목 백발백중 마스터, 단기 수익 마스터 김충성 마스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터님 일주일간 잘 보내셨을까요? 네, 덕분에 잘 보냈고요. 앵커님 생각하면서 보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도 열심히 잘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마스터님. 그럼 시장 전망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법원 판결로 정지됐던 관세 정책 효력이 다시금 하루 만에 되살아난 영향으로 오늘 코스피는 다시 2,700선을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좀 불확실한 미 관세 정책 속에서 우리 시장 다음 주부터는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가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뭐 관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어찌 보면 좀 악재죠. 네. 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번 이게 법원이 뭐 정지한다고 했다가 또 효력을 그래도 유지한다라고 했다가 이렇게 좀 나오고 있죠. 이 미국 법원도 어찌 보면은 트럼프 같은 느낌이란 말이죠. 트럼프도 관세를 뭐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뭐 6월 달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뭐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뭐 90일 유예시켰던 그런 부분들인데 7월부터는 또 다시 어떻게 좀 이어질런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 기간 안에 미국과 또 글로벌 각국이 그런 협상 뭐 순조롭게 잘 마무리 좀 돼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우리 시장이 하락을 한 부분들은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고 뭐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그동안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4월 바닥을 찍고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 쉬었다고 해서 뭐 시장 전체적인 트렌드가 바뀌거나 이런다라고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4월이었죠. 네, 급격하게 내리다가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러다가 지금 오늘 뭐 코스피가 지금 0.8% 밀린 상황입니다만은 이만한 음봉이었단 말이죠. 어찌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이런 음봉이에요. 얼마든 있을 수 있는 뭐 다소간의 등락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거다라는 것이죠. 일단 글로벌 전체적인 놓고 보더라도 VIX 지수라고 해서 변동성 지수 또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이 VIX 지수가 아직까지도 20 미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는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장은 뭐 글로벌 증시와는 시장 질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약간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단 말이죠.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올랐습니다만은 그 내면을 살펴보면은 어떻습니까? 개별 주장세였어요. 주도 섹터라든지 주도 종목이 없는 이런 그 상황이었다 보니까 또 속도도 빨랐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소외되는 일이 좀 비일비재했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마찬가지라 보입니다. 우리 시장 뭐 글로벌 증시 자체로 봤을 때는 견조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인데 우리 시장은 또 우리나라 자체에도 수급적인 부분들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또 움직일 거단 말이죠. 일단 오늘 마감된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뭐 기관이 코스닥 쪽에서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샀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네, 대체로 현물 쪽에서는 지금 매도 우위를 나타냈어요.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외국인이 좀 비교적 많이 내다 판 부분들이죠.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옵션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그 파생 쪽에서 어떤 포지션을 나타냈느냐보다는 그래도 이 규모가 좀 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약간은 현물 시장에서의 동향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또 현물 시장에 나타나는 기조대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더군다나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옵션 쪽을 본다면 외국인이 또 양 매수를 또 취해놨습니다. 이거는 방향성이 아니라 변동성 확대예요. 오르더라도 크게 오르고 내리더라도 크게 내려야 수익이 되는 이러한 그 포지션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물 쪽을 이렇게 강하게 지금 매도를 한 상황에서 변동성 확대의 포지션이다. 어찌 보면은 우리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르는 섹터, 오르는 종목들은 또 있을 거예요. 우리 시장 최근에 어땠습니까?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그런 장세 아닐까요? 당일 이슈에 따라서 뭐 수급 쏠림 현상이 상당한 이런 거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
실제로 변동성이 뭐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오르는 섹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어제는 저 이슈에 의해서 뭐 저런 뭐 섹터가 반응했다면 오늘은 또 이런 이슈에 의해서 이런 섹터가 반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이 된다면은 어떤 이슈에 의해서 어떤 섹터가 반응할런지는 사실 미리 알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만큼 이제 속도가 빠른 시장이기 때문에 당일의 이슈를 얼마나 또 빠르게 캐치하느냐, 또 그 이슈에서 또 얼마나 또 이제 영향력이 큰 그런 매매 팁을 또 여러분들이 캐치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의 매매의 그 성패가 결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뭐 시장 상승과 함께 뭐 환율이 내려서 시장이 올랐든지 아니면 시장이 오르니 환율이 내렸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이 급반등하는 이런 그 과정에서 환율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찌 보면은 직전 고점 때였죠. 네, 전 고점 때도 하회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내리더라도 바로 계속 내릴 수만은 없어요. 어느 정도 오르락하면서 또 내리고 이런 과정이 좀 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이 멈춘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또 환율이 반등이 나오느냐,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또 부진하겠죠. 그렇다고 제가 봤을 땐 그래도 1,400원을 또 이제 확실하게 뚫고 올라가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환율 동향을 좀 주시하자, 또 메이저 그 수급을 주시하자, 또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에 또 반응을 하느냐, 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 또 전망을 해보자면은, 또 우리가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있잖아요. 휴장입니다.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현충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거래일 기준으로는 한 3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뭐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증시는 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속도 빠른 개별주 순환매 장세일 것이다. 때문에 이슈에서 매매 팁을 얻자.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 우리 시장은 주도 섹터가 없는 개별 이슈에 따라서 당일 움직이는 그런 개별주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시장 좀 혼란스럽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스터님, 이렇게 네.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마스터님은 올라가는 종목 확실하게 잡아내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마스터픽 종목으로 가져왔던 두 종목이 굉장히 기분 좋은 수익을 내줬다고 하는데, 네. 수익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시장에서 우리 시장 특징이 바로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섹터 자체에 이슈가 지속돼 왔고 지속되고 있는 그런 섹터에서 여러분들 종목을 선정해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실제로 그런 식의 그 매매를 실천에 좀 옮긴 거죠. 그렇다고 또 무조건적으로 이제 따라가는 매매가 아니라 좀 맥점에서 또 선점을 해 놓는다면은 이슈가 있으면 당연히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뭐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뭐 ICTK를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ICTK 어떤 섹터의 종목인지 아시죠? 뭐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양자암호, 양자컴퓨터 관련 섹터의 그 종목입니다. 대표 종목이에요. 최근에는 양자 내성 암호 그 알고리즘이 탑재된 그 칩을 뭐 세계 최초로 또 이제 양산에 또 성공한 이런 그 종목인데, 또 미국 내의 흐름을 본다면 그렇죠. 또 미국이 이 양자 산업을 전략 뭐 산업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성, LG를 비롯해서 대기업들이 뭐 투자를 강화하고 정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종목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섹터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또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저는 그랬죠. 또 여러분께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또 마스터픽, 네, 마스터 종목으로 선정을 하고 또 팍스통신망에 오신 분들께도 다 타이밍을 또 잡아드렸으니까, 네, 그렇죠. 뭐 입장하신 분들은 아마 다 확인들을 하셨을 거고 그만큼 또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언제였느냐? 바로 이 시점이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맥점에서 잘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오르락하면서 내리는,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내리면서 바닥을 다지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매수를 했어야 하는 그런 지점에서 여러분께 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오래 안 걸리고 또 이런 탄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별로 안 오른 것 같습니다만은 40%예요. 이만큼 올랐으니 뭐 5%를 먹든 10%를 먹든 뭐 충분하면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데 우리 방송에서요, 이 시점에서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느냐? 아니죠.
이 시점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나 올라갈 때 따라서 올라갈 때 따라서 매수하자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오른 이후에 충분히 조정을 받고서 바닥을 다질 때 살짝 고개를 들 때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나 지나고 나니까 아 매수했어야 되는구나. 섹터 자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주가가 밀리는데 이때 관련 이슈들은 없었느냐? 아니죠. 계속 있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매매 팁이었고 최근에 이렇게 눌리는 과정에서도 이슈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관련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시점에서만 눌렸을 때 맥점에서만 여러분께서 공략을 하셨더라도 충분히 승산 있는 싸움을 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 ISTK 네. 말고 또 다른 종목도 있잖아요. 네. 마스터님께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 낸 종목. 맞습니다. 다음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아스테라시스라는 종목이죠. 네, 여러분들 리프팅, 뭐 피부 미용, 뭐 그렇게 시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저는 남자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종목인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게 역시나 K 뷰티와 좀 엮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까? 네. K 뷰티, 뭐 대표적으로 화장품 이 섹터 내 이슈들이 끊임없잖아요. 그렇죠. 네, 수출 계속적으로 늘어나죠. 수출 데이터로 이제 숫자로 증명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는 관련 섹터에도 종목들이 숫자, 즉 실적으로 지금 증명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러니까는 긍정적인 이슈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섹터의 종목들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충분히 우리에게 매매 팁이 됐던 이런 상황이기도 했었죠. 물론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많이 올랐어요. 오른 종목들이 많은데, 근데 이 종목도 어찌 보면 좀 같이 좀 공격적으로 따라붙는 케이스이기도 했죠. 그런데 안 밀려요. 왜? 이슈가 있으니까. 섹터, 그러니까는 이슈가 있다면은 종목 자체가 안 밀린다라는 부분들 여러분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이 종목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시점이었어요. 네,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추천을 좀 드렸죠. 지나고 나니까는 한 일주일간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의 기회를 줬네요. 그리고 나서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치 자체는 한 15%라고 좀 찍혀 있어서 수치 자체는 에이 별거 아니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안정적이잖아요. 그만큼 명분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 또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또 의료 관광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의료 관광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 뭐 또 성형 이런 부분들로 지금 많이 트렌드가 지금 옮겨가고 있단 말이죠.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도 실적도 튼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역시나 조정 시, 눌림 시마다 적극적으로 공략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종목도 종목입니다만은 이런 맥점 자리에서 또 우리 공략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거죠. 사실 뭐 방송에서 언급드린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실 거예요. 파스통신망에 오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다 타이밍을 잡아드리잖아요. 방송에서 그렇죠. 언급드리는 종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급드린 종목들 잘 가는 그런 모습들만 보지 마시고 파스통신망에 오셔서 또 방송에서 언급드린 종목들 타이밍 잡아드릴 때 같이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보신 이 아스테라시스와 ISTK 두 종목 모두 마스터님께서 이 방송에서 마스터픽 종목으로 제공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이 두 종목 같은 기분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 마스터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이 우측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한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미리 들어오시고 마스터님이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 오늘도 이렇게 기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종목 바로 공개해 드리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들어오셔서 돈이 되는 정보 꼭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던 검색 상위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차트상으로 보면 4월 초부터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하루꼴로 양봉과 음봉, 양봉, 음봉 이렇게 마감해주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마스터님, 네. 이 장세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다음 주부터 다시 상승세를 한번 노려봐도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바닥권이라면 사실 뭐 부담 없이 여러분께 그렇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애초에 이 원전과 관련해서 뭐 언급을 드렸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4월 초예요. 아무도 이 원전 얘기를 안 할 때 이제 4월 초부터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4월 초가 지금 바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때서부터 저는 원전을 지금 우리 박스경제 TV를 통해서 강조를 좀 드려왔는데 그때 시점에 아마 눈여겨 보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또 좋은 결과를 좀 얻고 계시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때 가격대가 지금 2만 원 정도였었고 지금이 뭐 4만 원이니까 지금 거의 더블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렇다라는 거죠. 이슈가 지속이 됐다라는 것. 이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착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에서 이거 안전 기준을 좀 완화한다라는 그 내용들이 있었죠. 그 전만 놓고 보더라도 탈원전 기조였던 미국이 탈탈원전.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이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스웨덴, 뭐 벨기에, 독일 할 것 없이 다 이 친원전 쪽으로 지금 다 돌아서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또 뿐만 아닙니다. 이 차트만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미국, 유럽 그런 이슈가 더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승세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올 초에 상승을 나타내다가 이렇게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 좀 주가가 밀리잖아요. 이 밀리는 과정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 베트남 12조 이슈가 있었습니다. 체코 이슈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체코 같은 경우에는 좀 노이즈로 좀 작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결과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 또 카자흐스탄 이슈도 있었죠. 인도네시아 관련 이슈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그런 이슈가 긍정적인 이슈가 차고 넘치는데도 주가가 이런 모습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슈가 있는데 주가가 밀려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좀 착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초 추세를 돌리는 이런 시점에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닥 찍고 살짝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이때가 추세가 전환이 된 상황이었고 그 이후로도 이런 무시무시한 탄력을 나타내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 종목뿐만 아니라 BHI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또 무거운 종목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돋보이는 모습들을 나타냈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물론 관련 이슈가 있으니 견조할 겁니다.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강했던 종목을 한 번에 죽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만회의 움직임이 나타날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서 이런 변동성은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쉽게 밀리지는 않는다고 보고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여기까지 올랐을 때 안 올랐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또 이제 우리 방송에서 우리 기술이라든지 우진엔텍이라든지 또 많은 종목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들이 이들 종목을 선행지표 삼아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키 맞추기 과정이 그려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충분한 수익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들은 익절 라인을 잡는 것이 좋겠죠. 익절 라인. 그러니까 좀 덜 먹더라도 저 고점에서 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38,000원 깨지기 전에는 보유해야지. 혹은 좀 더 여유롭게 보겠다 싶으면 37,000원 깨지기 전에는 보유해야지. 혹시나 그 라인을 깨버리면은 그때 저 일부 비중이나 줄이면서 챙겨두는 이런 전략으로 보시면은 좀 안전한 매매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고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아직 섹터 전반에 긍정적인 호재성 이슈들이 차고 넘쳐요. 모멘텀은 충분히 확보가 됐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대응을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슈의 지속성으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었던 두산에너빌리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고점 라인에서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견조한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스터님께서 이 원전주 4월 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스터님과 미리 함께 하셨더라면 이 수익 여러분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바로 우측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방 들어오시면요. 이 방송이 끝난 후 다음 주 장중에도 마스터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하시면서 수익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하반기 수주 모멘텀이 폭발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강세 보여줬는데요. 또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이 삼성중공업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보여줬는데 주말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 장에서도 이 같은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틀 동안 좀 올랐기 때문에 좀 한자로 좀 쉴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큰 틀로 본다면은 역시나 꾸준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섹터의 뭐 대표 종목이다라고 좀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쪽도 긍정적인 이슈가 차고 넘지 않습니까? 바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슈퍼사이클.
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도쿠가 부족하답니다. 뭐 몇 년치 일감을 쌓아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으로 지금 뭐 증명을 해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문하지 않으면은 정말 먼 훗날에 또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었다 보니까 주문들 정말 막 밀려드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 또 조선주들 포함해가지고 대세 상승을 겪었었던 때가 2000 한 초반 아니었습니까? 2000년 초반 아니었습니까? 벌써 20년 전도 훌쩍 된 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만들어진 배들은 어때요? 바꿔야 되잖아요. 네, 글로벌 그 노후 선박 교체 주기와도 좀 맞물린 이런 그 상황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그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과 맞물려서 또 방산과 엮여가지고 정말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었고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막 흘러가는가 싶었습니다만은 미국이 러브콜로 보내잖아요. 네, 정말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고 넘친다, 여전히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차트의 움직임을 좀 본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레벨업입니다. 네,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미 많이 올랐죠. 뭐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다 보니까는 그냥 이렇게 길게 놓고 보더라도 계속 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저 멀리도 안 가고 단순히 최근의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어때요?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과정은 있게 마련이죠. 근데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충분히 또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 그려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박스권 상단을 넘으면서 주가가 레벨업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는 박스권 또 상단하고 뭐 이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음봉이 하루 한 개, 두 개씩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좀 살짝 조정을 준다, 눌림을 준다. 그렇다면은 조선주 지금이라도 좀 따라 붙어볼까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매수에 그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올랐습니다만 어때요? 외국인 기관 수급이 괜찮죠. 투신, 연기금, 그리고 금융투자라든지 은행 이런 쪽으로 매수세들이 확산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는 주가 상승의 신뢰도도 있는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 조정시, 음봉시 네,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선주, 삼성중공업 이슈가 좋았던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여전히 호재는 차고 넘친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박스권 상단에서 현재 주가의 레벨업이 보이고 있으니 계속해서 좀 좋은 전망 보여질 수 있으니 다음 주 시장에서는 눌림목이 형성됐을 때 그때 들어가서 지금부터 한번 해보셔도 되겠다라고 마스터님께서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장중 내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마스터님 그래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계속해서 좋은 상승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온 걸까요? 아니면 다음 주 시장에서 다시금 이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지금 다룬 종목들이 다 조방원이네요. 네, 그렇네요. 네. 사실 앞서 그 삼성중공 같은 경우는 조선 쪽 인도 시장도 이제 열렸다라는 거 이 말씀도 못 드렸는데 네, 그거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고 사실 이 방산 쪽도 우리나라 이거 참 대단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개인적인 국뽕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저는 그때 당시에 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만은 우리나라 뭐 6.25 때 탱크 한 대 없어서 저 부산까지 밀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탱크도 만듭니다. 전투기도 만들어요. 잠수함은 물론이고 저희 육해공 이런 무기들을 지금 다 만드는 이런 상황이죠. 또 이제 K9 어떻습니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니까 K9 떠오르잖아요. 지금 거의 점유율 1위예요.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그 무기 체계인 것이고 또 천무, 다연장 로켓포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신기전이 생각나는데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영화에서 신기전이라고 최초의 로켓 그거 그런가요? 막 쏘는 거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는 그거 천무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참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무기도 하나 없었던 나라였는데 참 이만큼 우리가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저 없을 때 안 좋았었던 부분들인데 우리가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 국방력이 좋은 지금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참 개인적인 국뽕적인 부분들 말씀드렸고 중요한 이제 주식 얘기 해야 되죠. 자, 주식 얘기로 돌아오면 이렇습니다. 뭐 앵커님께서 오늘 좀 내렸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약 4%가량 이제 밀렸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 위치가 어떻습니까? 아니 저 멀리도 안 가고 딱 보니까 12월이네요. 12월 바닥 찍고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서 지금 살짝 밀렸어요. 이게
뭐 추세가 깨졌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또 방산에 대한 기대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역시나 괜찮은 그 수준입니다. 뭐 단기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계속 지지가 이루어졌었던 바로 이러한 구간들 지지선 아니겠습니까? 또 이러한 구간들 지지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가격적으로만 본다면은 바로 이러한 라인이 되겠죠. 가격으로 본다면은 약 한 76, 7만 원 정도. 그러니까 80만 원, 그러니까 넓게 본다면은 75만 원에서 80만 원. 이 정도 구간은 강한 지지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에서의 그 다소간의 등락들은 얼마든 있을 수 있는 등락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들은 물론 이제 최근에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는 메이저들도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 강한 지지 라인이 이미 많이 올라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강한 지지 라인을 확보하고 있다. 네, 말씀드렸던 75만 원, 80만 원 이 구간 깨뜨리기 전에는 걱정할 것은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살짝 밀리긴 했었습니다만 추세가 깨졌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마스터님께서는 의견을 주셨네요. 이렇게 오늘 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이 쏠렸었던 거래 상위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스터님, 이렇게 네. 거래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봤고 사실 이전에 봤었던 마스터님이 가져오셨던 마스터픽 종목들도 굉장히 또 눈에 띄는 수익률 내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오늘 시장에서 요즘 같은 시장에서 마스터님이 보시는 이 거래 상위 종목 같은 끼 있는 종목은 또 어떤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에서 매매 팁을 얻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그렇죠. 뭐 해왔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슈에서 매매 팁을 얻어야 돼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냐? 지금 이슈가 있는 섹터의 종목들 한번 봐보세요. 물론 이제 다 좋은 것은 아닌데 뭐 대표 종목들을 보면은 이미 다 저 위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니 고점에서 좀 만약에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고점에서 물려버리면은 저 TV 나와서 저 김충성 누구야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오늘 좀 부각이 된 그 섹터가 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어딘가요? 오늘 부각된 네, 섹터는? 이슈가 있어서 부각된 섹터. 우주항공 쪽. 아, 그런가요? 우주항공. 네, 맞습니다. 네. 뭐 통신 쪽도 뭐 포함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뭐 스페이스X 그리고 원웹 네. 위성 그 서비스를 우리나라가 이제 승인해줬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되고 급등을 하고 급등 안 했던 종목들도 상당히 견조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저는 어차피 뭐 스페이스X 그리고 원앱 관련 이슈는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뭘 체크를 하느냐? 이게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앞으로 나올 이슈들이 많습니다. 사실 누리호와 관련해 가지고 이미 3차까지 발사를 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4차. 그러니까 올해부터 4차, 내년 뭐 5차 이게 순차적으로 발사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도 제 기억에는 아마 8월 달까지는 이게 조립을 완료하고 11월 달에 아마 발사 예정으로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내년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어찌보면 발사체, 이 위성에 대한 그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시기이고 이제 사실 이슈가 나오고 한다더라 하면은 주가들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이런 또 조로의 그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쪽을 선정을 해봤는데 일단 이 종목 이건 어떤 종목이냐? PPT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위성통신 단말기 개발 및 제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우주항공 얘기도 했고 통신 쪽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아시지 않겠느냐 내 판단이 되는데 일단 말씀드렸던 우리나라가 이 스페이스X라든지 원앱 그 위성통신 국내 서비스를 좀 승인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렸듯 앞으로 이제 누리호 4차, 5차, 6차 순차적으로 해마다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또 글로벌 각국들이 이 우주를 개척하기 위해서 많이 좀 쏘아 올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우주 기반 뭐 방어 시스템을 갖춘다 이런 내용들도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주가 역시 바닥권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그런 시그널을 지금 보내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뭐 주봉을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이에요. 그동안 뭐 작년 뭐 꿈틀거리다가 밀리고 꿈틀거리다가 밀리는 부분들이었는데 올해
어떻습니까? 바닥은 지금 확실하게 다뒀죠. 지난해 후반서부터 바닥은 확실하게 다진 부분들이고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이제는 주가 턴어라운드를 위한 시그널은 충분히 보냈고 발판은 마련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8월에 조립을 하고 뭐 11월 발사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은 슬슬 반응할 수 있는 시발점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반드시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주신 깜짝 선물 보너스 마스터픽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미 올라있는 종목이 아니라 밑에서 잡아서 기분 좋은 엄청난 상승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마스터픽 종목 오직 이팍스통신망 안에서만 단독으로 공개가 됩니다. 마스터님께서 방송이 끝난 후에 이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방금 설명해 주셨던 엄청난 상승폭이 예상되는 이 종목 바로 단독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이 종목명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전망 알아봤고요. 거래 상위 종목과 함께 깜짝 보너스 마스터픽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마스터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전 투자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패턴 분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마스터님 이 강의 들어보시면서 실전 투자, 실제 장 중에도 함께 사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마스터님이 원래 준비해 오셨던 마스터픽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마스터픽 종목까지 꼭 놓치지 말고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3부에서 마스터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백억 자산의 꿈 여러분도 현실이 되실 수 있습니다. 3부도 한번 힘차게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시작은 먼저 마스터님의 강의로 한번 문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기다렸을 정보, 실전 투자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패턴 분석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다양한 이야기 경청해 보시길 바라고요. 마스터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좀 옮긴 상황이라서 좀 낯서네요. 그동안에는 뭐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많은 분들께서 또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그 궁금증들을 좀 보내오셔서 뭐 종목 상담을 좀 진행을 했었단 말이죠. 만약에 또 여러분들이 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다 그러면은 팍스통신망에 오셔서 남겨주시면은 이 강의 말고 또 이제 여러분들 궁금증도 풀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질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지난 시간들까지는 캔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좋은 종목을 골라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종목을 사고 또 팔고 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버터밥 방식으로도 차트,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서는 그 차트에서 또 기본적인 요소인 뭐 캔들에 대해서 배워보고 또 그런데 타점을 또 어떻게 잡는 그 예시로도 여러 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캔들을 좀 했으니까 좀 이제는 좀 패턴적인 부분들을 알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물론 이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이면은 여러분들 또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채널 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턴이에요. 우리가 이 차트를 보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과거의 데이터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되어 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패턴.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런 패턴이 나타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오랜 동안 축적되어 왔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패턴이 나타났어? 그럼 주가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우리가 매매에 활용을 하는 거란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바로 삼각 패턴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이냐? 그러니까는 사실 이 패턴도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가 캔들을 살펴보면서도 지속형이 있고 또 반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살펴볼 이 패턴들은 이 지속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속이라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 상승하던 주가 그리고 일정한 또 패턴이 하나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이전에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패턴 끝자락에는 다시 올라간다는 것이고, 만약에 내렸던 주가 이후에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면은 말 그대로 지속형이기 때문에 이 진행되어 왔던 주가의 흐름들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시간은 이 지속형의 그 패턴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먼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삼각 패턴이라고 있어요. 실전에서 여러분들 많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여러분들 또 매매 실제로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 그러면서 저점과 저점도 높아지는 패턴. 지속형입니다. 주가가 내려오다가 이런 패턴이다. 그러면 끝자락에서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오르는 상황에서 이런 패턴이다. 그러면서 수렴 이후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모든 것은 100%라는 것은 없죠. 하지만 이래 왔던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유형도 있을 수가 있겠죠. 고점은 막혀 있는데 저점들이 높아진다. 이런 경우에도 지속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건 상승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런 패턴이기도 한데, 이런 건 삼각 패턴이나 상승 삼각 패턴이라고 하죠. 또 반대로 저점은 막혀 있는데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그 삼각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은 과연 어떤 패턴을 띠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고, 이런 것들은 지속형이다. 이전에 진행되어 왔었던 그 주가의 흐름이 이 패턴 끝자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속형이다라고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한국조선해양 그런 패턴이에요. 저기서부터 지금 올라오던 주가가 고점이 낮아지고 또 저점도 높아지네요. 이런 삼각 패턴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끝자락에서는 상승이 더 이어져 가는 지속형을 나타낸 부분들이고, 코리안이라는 그 종목인데요. 마찬가지죠. 올랐습니다. 근데 고점이 막혀요. 근데 저점이 높아집니다. 그 끝자락에서는 다시 이렇게 상승세를 나타내는, 실전에도 많이 나오는 그 패턴이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상업프론테크 내립니다. 올랐다 이렇게 합니다만 고점들이 계속 낮아져요. 저점들은 꾸준하게 지켜지죠. 끝자락에서는 역시나 하락으로 나타내는 이런 지속형이라는 거죠. 근데 지속형은 이 삼각형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쐐기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올랐던 주가 고점이 낮아져요. 저점도 낮아져요. 근데 연결해 보니 삼각이네요. 삼각인데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쐐기형이라고 해가지고 상승했었던 주가에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어렵지 않죠? 반대로 이런 유형도 있죠. 이거는 뭐 하락 위쪽을 가리키고는 있습니다만은 하락 쐐기형이라고 해가지고요. 내리던 주가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고 이런 유형이라는 거죠. 실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코스맥스 화장품 쪽이죠. 저기서부터 막 오릅니다. 그런데 고점들이 낮아져요. 그리고 저점도 낮아지네요. 연결해 보니 쐐기형이네요. 아래쪽을 향하고 있네요. 그 이후에는 이런 상승을 나타내고요.
저기에서 있었던 상승세 패턴의 끝자락은 역시나 지속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대로 GS 리테일이라는 종목입니다. 주가가 내려요. 그런데 고점이 높아지고요. 저점도 높아집니다. 삼각형이 위쪽을 가리키고 있네요. 근데 끝자락에서는 이 상승, 이 하락이죠. 이 하락이 이어지는 지속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요. 빨리 갈게요. 삼각 패턴을 좀 알아봤는데 이제는 이런 패턴도 있죠. 이것도 실전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뭐 올랐던 주가는 이 패턴 이후에 역시나 오른다. 내렸던 주가는 이 패턴 이후에 역시나 내린다. 메리츠금융지주라는 종목인데요. 올랐죠? 패턴이 형성이 됩니다. 패턴이 끝나니 역시나 상승세가 이어져요. 지속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락했다 또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은 역시나 여기에 있었던 하락이 지속이 됐구나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더불어 본다면은 기대형이라고도 있어요. 직사각형 같이 고점도 낮아지고 또 저점도 낮아집니다. 근데 역시나 여기서 상승을 나타냈다면은 상승을 나타내는 것이고 반대로 하락 패턴 하락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효성중공업인데 상승이 나타나죠? 이 종목이 왜 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패턴을 보는 거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 고점들이 낮아집니다. 저점도 낮아지네. 직사각 패턴이네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런 상승, 저기에 있었던 상승이 이어진 패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승 이후에 이런 패턴 조정을 받아. 그러면은 이거 어떡하지 하지 말고 이런 패턴으로 전개가 되면은 지속형이구나. 언제 매수하지? 언제 추가 매수하지? 평단을 어떻게 얼마나 낮추지? 이 고민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반대로 이런 패턴도 있어요. 하락합니다. 패턴이 완성이 되고 나니 그 이후에는 이런 지속,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패턴을 배워봤어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실전에 많이 나오는 거고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그 진행을 좀 할 텐데 여러분들이 과연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 이참에 제가 준비한 마스터 종목 하나 더 가봐야죠.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2차 전지예요. 사실 2차 전지는 캐즘이다 뭐다 섹터 자체가 힘이 없습니다. 이건 맞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부분이긴 한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 및 반도체 장비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종목은요. 국내 배터리 3사 이 종목의 부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본다면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의 에너지 밀도 5배 높인 걸 납품한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는데 역시나 테슬라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에 납품한다. 그에 따라서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이쪽 섹터의 그 글로벌 1위 CATL이죠. 나트륨 배터리와 관련해서 올해 양산 본격적으로 양산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도 적응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와 이와 관련해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이죠. 주봉입니다. 역시나 섹터 자체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내 부진했어요. 하지만 바닥을 딛고 거래가 실리고 변동성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그널이에요. 이 종목은 타이밍만 여러분께서 잘 잡는다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은 방송 종료 이후에 공개할 테니까 팍스통신망에 지금 빨리 여러분들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이 공개해주신 이 마스터픽 종목명 오직 이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가 되니까요. 이 팍스통신망 꼭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